자, 오늘 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라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그 자바라는 이제 언어의 문법을 이제 앞으로 많이 해야 되고 한데, 지금 이제 여기 소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규칙을 문법에 맞게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령을 작성을 해서 뭐뭐뭐.java라는 파일을 이제 만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자바라는 파일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단어들로 되어 있는 걸 우리 이제 고급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언어를 이제 고급 언어라고 하고요. 사람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힘들다 하는 건 이제 저급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글자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다 읽을 수가 있죠. 쉽게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저급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기계 언어는 이해하기 힘들죠. 0과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로 이런 기계어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바 소스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자바 C라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을 해요. 그래서 이 소스를 집어 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기계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클래스 파일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 파일 안에 이제 구성이 이제 바이트 코드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바이트 코드들은 자바 가상 머신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자바를 이제 쓰면 좋은 게, 윈도우에서 이제 우리가 자바 소스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클래스를 만들면 이 클래스를 유닉스든 리눅스든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그대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닉스에도 이 JVM, 거기에 이제 종속된 JVM이 있고, 리눅스에도 JVM이 있고, 윈도우에 JVM이 있기 때문에 이 가상 머신이 그 환경에 맞도록 이 클래스 파일을 읽어서 알아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코딩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어떤 플랫폼, 어떤 운영체제에서도 다 실행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프로그램 작성하시면 된다는 거죠. 운영체제별로 딱 만드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자바가 예전에 이제 1995년부터 이렇게 이제 발표가 돼서요, 지금 썬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했지만 처음에 나올 때는 사실 이제 91년도에 오크라는 이름의 언어로 나왔는데, 전자제품의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제어하는 그런 그 용도로 사용이 됐어요. 뭐 셋탑 박스처럼 이제 그런 케이블 TV 같은 그 셋탑 박스, 그런 쪽에 이제 업데이트도 자동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쓰인 데가 많습니다. 자바라는 언어가. 우리가 이제 일반 애플리케이션 하는 데도 쓰지만 웹 쪽에도 이제 우리가 JSP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자바입니다. 여러분들이 JSP 배운다 하지만 실제 이제 그건 예전에 이제 이 자바를 가지고도 웹 서비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블릿이라고 합니다. 서블릿인데 우리가 실습했던 그 자바 클래스 형태로 서블릿을 만들어요.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에 접속하면 그 서블릿이 작동을 해서 HTML 코드를 브라우저 쪽으로 이렇게 날려주는 그런 형태로 서블릿 프로그래밍이라고 따로 예전에는 배웠어요. 근데 그게 자바 문법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소스도 길어지고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PHP 같은 경우에는 그 웹 프로그램 하기 참 좀 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이 나오니까 이제 자바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JSP라는 게 뭐냐면, 기존 이제 어떤 자바 복잡한 그 자바 문법을 안 쓰더라도 웹 프로그램 웹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JSP가 실제 실행이 어떻게 되냐면, JSP 문법 따로 있지만 좀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JSP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그 JSP 페이지가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서블릿 자바 코드로 바뀌어요.
예, 자바 코드로 바뀐 다음에 그게 클래스로 컴파일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이 돼요. 그 실행된 결과를 여러분들 브라우저 쪽으로 이렇게 또 다시 전송을 해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JSP도 실행이 되려면 자바 클래스로 바뀌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바 언어 따로 JSP 따로 이게 아니고요. 같은 자바 언어입니다. 예. 결국에는 자바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쉽게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그런 표기법을 좀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JSP이기 때문에 자바를 익힌 다음에 이제 JSP를 이제 하시고 JSP를 할 때 자바에서 이제 여러분들 배우시는 그런 클래스들 있죠. 만드신 거 기존에 좀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는 그런 자바 클래스를 다 땡겨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별개의 언어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웹에서도 하고 그 안드로이드라는 이제 스마트폰이죠. 운영체제 위에 뭐 앱도 만들 때 이 자바 언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제 자바 언어 가지고 실제 앱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뭐 자바 언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문법을 이제 하나씩 익히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소스 코드를 여러분 작성을 하시면 저장하실 때 확장자를 뭘로 준다? .자바로 줍니다. .자바로 주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컴파일은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고급 언어를 자바 문법의 고급 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서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바이트 코드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도스에서 타입 명령을 사용해서 .자바를 타입 명령으로 봤을 때와 .클래스를 타입 명령으로 봤을 때 확실히 차이 나는 거 보셨죠? 클래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코드보다는 모르는 코드 이상한 특수 문자들 막 나와 있습니다. 그죠? 번역이 된 거예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드로. 그래서 그런 코드를 누가 실행하냐면 JVM이라는 이제 가상 머신의 지산인데 우리가 이제 자바를 컴파일할 때 자바 C라는 걸 사용했지만 실행할 때는 자바라는 실행 파일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자바가 뭐냐면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JVM을 띄워줘요. 가상의 자바 컴퓨터를 띄워주고 거기에다가 클래스를 로딩을 합니다. 로딩해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면 윈도우에 맞는 JVM이라는 게 있고 자바 가상 머신이 있고 리눅스에는 리눅스에 맞는 자바 가상 머신이 있고 맥에는 맥에 맞는 자바 가상 머신이 있는데 이 자바 가상 머신은 어떤 내용을 이제 실행할 수 있냐면 클래스라는 파일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클래스만 있으면 그걸 무조건 실행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컴퓨터이든. 예. 자, 그래서 뭐 객체 지향은 자바는 기본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런 설계도 위에 100% 그 설계도 위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바를 하시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뭔지를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이론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자바 언어를 시스버로 이제 익히시면서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배우는 자바 객체 프로그래밍론을 익히신다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시간이 좀 단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 하시면서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배우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론을 다 보는 거죠. 객체 그 방법론을 다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품을 뭐 여기 보면 이제 그 객체를 가지고 부품을 객체 형태로 만들고 이걸 이제 조합해서 큰 프로그램을 만든 그런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바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형태고 클래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클래스는요 뭐 이렇게 보통 이제 객체를 찍어내는 틀 그래서 보통 예제에 보면 붕어빵 틀을 많이 씁니다. 붕어빵 있죠, 붕어빵. 붕어빵은 붕어빵 틀만 있으면 찍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항상 코딩 다시 이제 코딩해서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일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붕어빵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서 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필요한 객체들은요 바로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붕어빵틀처럼 클래스라는 틀을 만들어요. 클래스라는 틀을 만들고 내가 이제 원하는 어떤 객체가 있으면 그걸 클래스로 이제 일단 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틀을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찍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 경주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만든다 하면 자동차 경주에 나오는 자동차가 한 10대 돼요. 그러면 10대에 해당한 코드를 내가 직접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찍었으면 돼요. 10번. 예. 객체 10개 찍어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객체 지정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이제 클래스 만약에 자동차도 뭐 트럭도 있고 그죠? 스포츠카도 있고 뭐 세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 클래스에 뭐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공통적인 어떤 기능들을 상위 클래스, 조상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요. 부모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밑에 특징적인 어떤 클래스들을요. 공통적인 거는 물려받고 만약에 이제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바람의 저항을 좀 적게 받으면서 속도를 빠르게 이제 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라는 기본적인 건 뭐예요? 밟으면 나가죠. 휘발유 주입하고 밟으면 나가고 또 밟으면 서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또 그런 기능들은 자동차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엑셀러레이터하고 브레이크 쓰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죠? 조연 장치하고 이런 거 비슷합니다. 그죠? 그런 공통적으로 쓰는 조상 자동차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두고 이걸 상속을 받아서 스포츠카 자동차, 예, 스포츠 자동차, 스포츠, 예. 그다음에 뭐 트럭 자동차, 그다음 하나는 뭐 또 뭐 할까요? 자동차 그 트럭 말고 뭐 또 다른 뭐 중장비 있죠. 그 뭐야 지기차 자동차 이런 식으로, 예, 건설 현장에서 쓰는 뭐 그런 뭐 중장비,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 놓은 틀이 있으면 그거를 상속을 받아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발할 때 속도가 빨라지고 노력도 좀 절했는데 많은 내용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절차 지향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이렇게 개발해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컴퓨터 쪽에 개발을 이제 하던 이제 분들이 야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안 돼서 막 어려움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객체화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이제 객체 지정 프로그램 어떤 방법이 나온 거예요. 이제 써보니까 진짜 괜찮은 거야. 해보니까 예전에 단점이었던 것들을 조금 이제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생각을 하면서 설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이제 만드는 언어들은 보안적인 의미에서 보안 쪽에 허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자바는 나올 때부터 보안 아시죠? 해킹하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고려해서 이 언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 보면 캡슐화 상소, 다형서, 아까 제가 상소 만드는데 캡슐화, 상소, 다형서 같은 자 이런 것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 방법론에서 다루는 어떤 이런 거 있으면 좋아요 하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요 자바라는 언어를 만든 거예요. 자, 뭐 요거는 이제 뭐 부품들 객체를 부품들화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자, 자바 특징에 예전에는 뭐 이런 방식이 초창기에 없었지만 이제 함수적인 방법도 요즘에는 도입해서 람다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도입을 해서 코드를 조금 더 간결하게 쓸 수 있는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하면 다 좋다 뭐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 이제 예전에 쓰는 함수로 처리하는 방식이 보니까 다 나쁜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뭐 객체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굳이 간단하게 뭔가 필터링해서 뭔가 처리를 하는데 굳이 클래스가 만들어서 뭐 객체 찍어내서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코드가 간소해져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쓰던 이제 이 함수적인 스타일을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잡아야 돼. 함수 그냥 바로 쓰는 거 안 돼. 이렇게 하다가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조금 더 간결하게 이제 되는데 이제 뭐 클래션 이제 요소들이 있으면 뭐 필터링 한다든지 매핑 한다든지 그룹핑 한다든지 뭐 지키처라든지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메모리를 자동 관리하는 거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 C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는 여러분들 이제 그 컴퓨터 그 하드웨어 장치 중에서 보드 메인보드 마더보드라고 하죠. 위에 램이라는 주기획 장치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이제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올라가서 CPU가 실행할 수가 있는데 그 영역에 어느 위치에 메모리를 쓰겠다, 어느 크기만큼 쓰겠다 하는 걸 프로그램과 다 지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이거를 내가 이제 안 쓰니까 이제 돌려주겠다 해서 해제를 또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쓰고 반납하고 이런 걸 제대로 안 하면요 메모리가 가득 차서요 프로그램이
목통이 되는 거예요. 다운되면 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바로 이제 넘어올 때 그럼 이거 조금 좀 힘든 것 같은데 자동으로 해주면 안 되나? 자동으로 인공능력처럼 가비지 컬렉터라고 해서 메모리 상에 쓰지 않는 이미 할당을 받아서 다 쓰고 났어요. 쓰지 않는 것들은 자기가 알아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만큼 썼다 하는데 보니까 이만큼 또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 가비지 컬렉터가 다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도록 메모리 회수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이제 개념들. 그다음에 C에서는 포인터라는 걸 썼는데 자바에서는 포인터를 없애버렸어요. 예. 메모리를 직접 이제 어드레스를 직접 액세스하는 걸 없애버렸어요. 예. 이제 그거는 쓰는 거 보니까 너무 코드가 복잡해지니까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자, 여기 메모리 자동 관리. 자, 그죠? 예, 사용하지 않는 객체를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제거해주고, 핵심 기능 코드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요런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스레드라고 해서 병렬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멀티스레드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동적 로딩, 어떤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어떤 실행하는 중간에 동쪽으로 이제 로딩을 해서 이 이제 객체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고 JDK를 설치를 여러분들 다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JDK를 다운받으면 기본적으로 자 여기 자바 데벨롭먼트 킷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자바 개발 도구 JDK 플러스 JRE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에서 실제 이제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려면 자바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JRE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할 필요가 없다. 나는 자바 소스 개발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JRE면 컴퓨터에 설치해 놓고요.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을 그냥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개발자는 JDK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JDK는 JRE와 개발 도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JRE 같은 경우에는 JVM, 자바 가상 머신입니다. 클래스를 실행을 할 수 있는 자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 클래스를 실행할 수 있는 가상의 컴퓨터다 생각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적인 컴퓨터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플러스에서 표준 클래스 라이브러리. 여러분 이클립스 들어가서 제가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눌러서 구경시켜 드리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예.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합니다. 이제 실행할 때 제가 끌어서 쓸 수 있는 미리 만들어 놓고요. 필요한 거 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 같은 걸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RE는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만 할 경우에만 이제 설치하는 거고요. 이거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 개발자는 JDK를 다운받아서 설치합니다. 근데 JDK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JDK 플러스 JRE 자, 두 가지가 다 설치가 됩니다. 다운받으실 때는 오라클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하시고요. 다운받아 받으시면 됩니다. JDK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설명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설명서죠. 설명서 어느 이제 안에 이제 클래스라든지 메소드라든지 이런 건 이제 그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서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교재에서 이 API를 다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이렇게 닥스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전 하시면 API 쪽에 온라인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다운로드 받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오라클 다운로드 보시면 이 API를 그냥 내 컴퓨터에 그냥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파일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테스트 그러니까 헬로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셨는데 자 순서만 보면 먼저 여러분들 이제 자바 소스를 어디서 작성합니까? 뭐 도스 창에서는 이제 카피콘 해가지고요 특정한 에디트 없어도 사실은 파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힘들죠. 뭐 못한다고 하면 수정이가 애매합니다. 그럼 메모장에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에디트 플러스나 뭐 이런 도구들을 예전에부터 사용했던 그런 거 울트라 에디트 뭐 이런 것도 도구들 많습니다. 텍스트 에디트라고 합니다. 그런 도구들도 요즘에 또 나오는 쉽게 뭐 브라킷이라든지 요즘에 나오는 또 도구들도 있어요. 브라킷이라든지 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것도 있고요. 뭐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쓸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자바 개발할 때 최고로 많이 쓰는 통합 개발 환경은 이클립스입니다. 핸드업에서 많이 쓰고. 그러면 이제 이클립스에서 여러분들이 자바 소스 만들 때 바로 그냥 우리 도스 창에서 만들어 본 것처럼 바로 자바 소스 만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자, 이클립스에서 여러분들 자바 프로그램 하실 때는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프로젝트부터 먼저 생성했죠. 프로젝트 이름을 주고요.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워크스페이스 안에 그 프로젝트 이름의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하위에 보시면 src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소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src라는 그 폴더에 우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뜨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 만들기 들어가시면 클래스라고 나옵니다. 그죠? New라고 들어가시면 클래스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자바 소스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클래스 파일을 만들기 위한 그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러면 클래스명을 넣어 주시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이 이클립스가 우리가 원래는 다 작성을 해야 되지만 클래스 만들 때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넣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맹이 부분만 작성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령을 익혀가지고 그 알맹이 부분을 많이 이제 채워 넣었어요. 내가 계산기 만들고 싶다면 계산기 소스 부분을 거기에 이제 채워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자바 c.exe라는 자바 컴파일러 가지고 그 소스를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이클립스에서는 이걸 자동으로 해주죠. 도스에서는 우리가 자바 c 해가지고 띄우고 여기서 이게 hello.java 해가지고 컴파일을 했었죠. 그래서 클래스 파일을 만든 다음에 자바라는 JVM을 이용해서 그 클래스 파일을 실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클립스에서는 자바 소스 입력하고 저장하면 자동으로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옵션만 하나 체크해 버리면 소스 작업한 다음에 실행 버튼 누르면 자바 소스 파일 저장되면서 클래스 파일 만들어지면서 실행까지 한 번에 다 해줍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JDK 설치했을 때 최고로 많이 이제 사용하는 빈 폴더 안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실행 파일이 java.c.exe 요거 이제 컴파일러입니다. 예. java.java라는 소스를 클래스로 만들어주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주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면 어떻게 또 실행해야 됩니까? 예. JVM에서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JVM 위에 클래스 파일을 오로딩해서 실행해 주는 게 이제 java.ex입니다. 자, C 붙은 거는 컴파일러, C가 없는 거는 JVM 구동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java라는 소스를 만들고 java c.exe로 컴파일을 하죠. 컴파일을 하면 클래스가 나오는데 여기 안에는 이제 바이트 코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트 코드는 자바 가상 기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 자바 가상 머신 JVM은 이 클래스 파일을 탑재를 해서 해당 기계에 맞도록 기계어로 번역을 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예, 리눅스 시스템이면 리눅스 시스템 JVM, 유닉스면 유닉스 시스템 JVM, 그다음에 윈도우면 윈도우 시스템 JVM이 거기에 맞도록 그 기계에 맞도록 이렇게 기계어로 호환이 가능하도록 클래스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을 해준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우리 테스트 헬로라는 클래스를 만드셨는데 이 클래스의 형식을 보면 위에 이제 앞에 보면 퍼블릭 클래스라고 제목이 나옵니다. 이건 형식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 자동으로 생성됐기 때문에 아직 연습을 많이 못 해봤습니다. 그죠?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동 생성 기능을 빼고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해보셔야 돼요. 클래스 만들 때 직접 타이핑을 해서 클래스를 이런 명령어를 조합을 해서 만드시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거를 만들 때는요, 자, 요 형식인데 일단 헬로라는 게 클래스 이름입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의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클래스의 이름은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돼야 됩니다. 이건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키워드인데 명령어입니다. 클래스다. 자, 지금 헬로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외부에서 이 클래스를 쓸 수 있도록 접근 제한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외부 패키지에서 이 클래스를 호출해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중괄로 있죠. 중괄로 클래스 바디라고 하는데 이 중괄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여기가 시작입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클래스 코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중괄로 열잖아요, 그죠? 그러면 헬로라는 클래스는 소스 코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중괄로 닫죠.
클래스에 관련된 코드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괄호 안에 점점점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 안에 우리가 자, 이 클래스 안에 이제 구성되는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메소드예요. 자, 이 메인 메소드라고 하는데 요 안에 요 메소드를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했었죠.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 직접 타이핑하면서 몇 번 정도로 이제 반복 연습하면서 이걸 익히셔야 돼요. 사실은 다 익히면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귀찮으니까 자동 생성해서 이제 쓰시는 거예요. 익히기 전까지는 직접 타이핑해서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자, public 지금은 뭔 말인지 모릅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이 키워드 하나하나가 public static void main 한 다음에 자, 괄호 열고 string 괄호 열고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입니다. 네모가 아닙니다.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고요. 자, argument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도 보면 요거는 클래스고요. 이거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의 이름이 main이라는 뜻이고요. 이 중괄호 안에 실제 이제 실행하고자 하는 명령들을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 문장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여기 세미콜론 하나 빠졌습니다. 세미콜론. 우리 자바 한 문장 끝나면 어떻게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자, 누구 나와라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오바 하죠. 그러면 상대편에서 할 말 다 끝났구나. 이제 내가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자바 컴파일러가 인식을 할 때 자, 여기서부터 명령 시작이네. 보니까 세미콜론 없어요. 그럼 이게 끝인지 몰라요. 이 문장 한 문장이 끝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미콜론 꼭 넣어 주셔야 돼요. 명령 한 문장이 끝날 때는 제일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고 지금 이 부분은 hello welcome to the java라는 그 이제 이런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해 주는 명령인데 메인 메소드 안에 이렇게 명령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럼 메인 메소드라는 게 또 뭐냐? 자바 클래스는요, 실행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고 실행을 못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실행을 못하는 클래스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실행을 할 수 있는 클래스는 뭐냐면 이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메인이라는 메소드가 있다는 얘기는 실행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행을 할 수 있는 메소드는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ello라는 클래스는 실행이 되는 클래스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름 요 메인은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요 메인이라는 이름도 키워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맞냐면 C 언어, C 프로그래밍 언어에 보시면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메인 함수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를 만들어서 그 메인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또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C 언어를 딱 처음에 실행을 시키면 메인 함수부터 찾습니다. 찾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입구라고, 실행의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행되는 입구. 메인이 있나 찾고요. 메인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실행합니다.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인데 우리가 자바 가상 머신에서 클래스 실행을 하면요, 먼저 메인부터 찾습니다. 요거요. 메인 메소드부터 찾습니다. 찾아서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줘요. 그러면 실행할 수 있는 클래스는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메인 메소드를 넣어서 실행 가능하도록 만드는 건데, 그럼 실행 못하는 건 뭘 때 쓰느냐? 실행도 안 하는데 왜 쓰느냐? 실행이 가능한 이 클래스에서요, 실행이 불가능한 그 클래스를 객체 찍어내는 용도로 씁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 유용한 메소드들이 있어요.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뒤에 이제 수업을 조금 들어가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이해가 되고요. 주석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설명문 다실 때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헬로우 자바 그 클래스 만드실 때 보시면 소스 코드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 중간에 소스 코드는 아닌 것 같은데 슬래시하고 뭔가 코드가 있었죠. 뭐 영문 단어가 있었죠. 그죠? 그게 주석입니다. 주석은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설명문이에요. 자바 컴파일러 할 때 있잖아. 그 우리가 자바 C로 컴파일러 할 때 실제 그 슬래시 되는 거는 주석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번역 안 합니다. 그냥 버려버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주석은 누가 쓰느냐? 개발자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있는 코드들은 예를 들어서 뭐 급여 계산용 코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자가 소스를 유지 보수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법입니다. 설명문을 달아놓는 거예요. 소스 안에.
그래서 주석을 단다, 설명문을 단다, 똑같은 말입니다. 설명문, 주석. 예. 그래서 소스 코드 안에 설명문을 달 때는요, 이렇게 슬래시라는 주석 코드를 쓰셔야 되는데, 슬래시 뒤에 여러분들 설명문을 이렇게 다시면 이건 실행이 안 돼요. 그냥 설명문입니다. 한 줄 설명 다실 때는 슬래시 하시면 되고, 여러 줄에 대해서 설명문을 달고 싶다 하실 때는 슬래시 별표 다음에 설명 다시면 돼요. 여러 줄. 그 다음에 여러 줄 설명이 끝나는 부분에 별표 슬래시 하시면 됩니다. 별표 슬래시. 그러면 이제 한 줄 주석 다실 때는 슬래시 쓰시면 되고, 여러 줄 주석 다실 때는 슬래시 별표 슬래시 요 기호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기호 안에 여러 줄 주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석을 이제 설명드렸고요.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